예, 굿모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남북 전쟁과 중앙의 역사 3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 전쟁의 원인이 그 미국을 대항할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전을 뭘로 일으키냐? 당시 경제 상황이 앞 시간에서 북부는 이제 제조업이 발달하고 남부는 면화 사업이었어요. 면화 또는 목화. 이렇게 사업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남부 쪽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노동력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북부에서 정부는 남부 지역에 수입하는 유럽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861년 4월 달에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당시 링컨은 이 남부의 주요 사업이 노예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링컨의 처음의 입장은 앞에 대통령이랑 똑같이 노예제는 주별로 맡기자.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인물이라고 봐야 돼요. 반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왜 바뀌냐? 뒤에 가서 나옵니다. 자신의 목적은 링컨의 목적은 이 유니온 이탈, 연방제를 이탈하려는 남부의 움직임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걸 이용한 거죠. 그걸 남부를 꼬드겨가지고, 야, 이탈해. 미국에 있어봤자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해서 꼬드겼는데, 링컨은 그걸 막으려고 했었다. 그랬더니, 우리의 밥줄을 끊는다고 북부 저놈도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남부의 주요 경제산업은 목화산업, 노예제도, 이 딱 두 가지입니다. 노예도 이제 사고 판 거죠. 관세 정책으로 인해, 관세 매기라고 했잖아요, 북부에서. 그러니까 관세 정책으로 인해 유럽의 남부 목화 수업이 전면 중단하였고, 남부는 수입 관세로 물가가 상승하였다. 이게 왜 그랬냐면, 여기 제조업이 발달하니까, 관세를 안 매기니까, 자꾸 이제 유럽에서, 북부 지역에 타격이 되는 수입품이 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북부 지역에서 이제 불균형하니까 이제 링컨한테 관세를 매겨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관세 매기니까 유럽에서 뭐하러 비싸게 사오겠어요. 안 사니까 이제 남부의 수입 관세로 물가가 상승해 버리니까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로스차일드의 움직임을 보시면, 자, 로스차일드가 셋째, 네이선 셋째는 영국으로 갔죠. 그리고 영국 런던으로 갔고, 다섯째, 제임스가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그 아들이에요. 이 살로몬이라는 사람이 제임스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봤지만 이 벨몬트라는 사람은 로스차일드의 미국 지사 대리인이다. 이 둘이 서로 북부, 남부 이렇게 돈으로 지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데 서로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참 이거 보면은 영국과 독일의 로스차일드 은행은 링컨을 지지한다. 근데 또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은행은 남부를 지지한다. 항상 이렇죠. 항상 이들은 양쪽 다 돈을 지급해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죠. 왜? 누가 이기든 이기는 싸움이에요. 판을 깐 자가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전쟁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 은행에서 이자를 30%씩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이자가 이렇게 비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딕 테일러 대령이라고 이제 친구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아주 가깝게 지냈나 봐요. 고민 상담을 한 거죠. 이 전쟁 자금을 참 은행에서는 30%씩 달라 그러는데 우리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어렵냐 이렇게 쉽게 말해버려요. 정부에서 법적으로 화폐를 찍어내면 되지 않냐. 그리고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라.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링컨이 그러면 의미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찍어낸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이러니까
아니 헌법도 있고 의회에서 보장하면 되지 않냐.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 국민들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런 심리들 잘 안 거죠. 그래서 이 살몬 체이스 국무장관 시켜가지고 이 그린백을 만듭니다. 이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초록색이죠. 그래서 역사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그 위키백과에서 갖고 왔는데 그린백을 처음 발행한 대통령은 링컨이며 남북정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억 달러에 달하는 그린백을 발행하였다. 그래서 61년부터 63년까지 3년간 4억 5천만 달러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거의 채권이랑 비슷해요. 20년간 5% 저금리니까. 근데 이제 국가가 담보하니까 확실한 거죠. 그 이후에도 그린백은 간간히 발행되었으나 은행가들의 비난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다. 왜 이제 금에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나마도 발행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연준이 등장하면서 필요 없어지게 됐지만 마지막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의문사로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였다. 참 이렇게 위키백과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왜 연준이 있죠. 연준. 왜 이런 사립기관에 공장을 세워두고 국가가 빚을 져가면서 돈 거래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전쟁의 경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힘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당시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영국, 프랑스 크림 전쟁으로 이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앙은행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지금 푸틴도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루블화, 러시아의 돈이 폭락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로 간간히 버티고 있어요. 러시아의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굉장히 똑똑하다. 이거는 유럽 중앙은행 그 총재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똑똑하다. 환정권도 그냥 둘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미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다. 이제 이런 다 알고 있는 거죠.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링컨이 러시아 군주 우리 북부 좀 지원해 주시오 하면서 노예 해방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먼저 농노 해방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여러 편지를 열어보기 전에 파견하겠다. 그래서 러시아 함대를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이겨요, 전쟁을. 근데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공짜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720만 달러를 줘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일단 전쟁을 이기고 보자 해서 했는데, 왜냐면 당시에 이제 그린백을 발표하니까 영국과 은행들이 굉장히 방대했거든요. 영국에서 이제 금거래를 안 해버립니다, 미국하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자 지급은 무조건 금화로 해달라. 그린백 그래 좋다. 그린백 좋은데 이자는 금화로 달라. 어차피 원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원금은 보장받으니까 이자는 금화로 내놔라. 이러니까 이제 링컨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알래스카를 산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참 러시아는 엄청 지금 생각하면 알래스카에 그 석유 매장이 엄청 돼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엄청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64년도에 전쟁 이기고 재선을 하는데 이 65년도에 전쟁 끝나자마자 돌아가시죠. 링컨이 암살을 당합니다. 참 15일 새벽 7시에 이게 이제 총에 맞으시거든요. 그 연극 보러 가셨다가 이제 총에 맞죠. 사실 그때 부통령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살아났고 앤드루 존슨 살아났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보면 좋지만 이 부분에서는 넘어가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정부 관료들을 거의 다 죽이려고 했다.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을 때 이게 죽입니다. 왜냐면 전쟁 일으켜가지고 중앙은행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링컨이 이겨버리니까 이제 방법이 없죠. 링컨 죽여야죠. 이거 왜 죽였냐? 중앙은행 설립 반대하고 신용 본위 화폐 그린백 있죠. 그린백을 계속 발행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근본이 금태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제, 금태환제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은본이제를 채택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링컨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남부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있죠, 남부. 아까 그 프랑스 살로몬이 남부를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부에 돈을 빌려준 이 프랑스 로스차일드가 엄청나게 손해를 봐버려요. 왜냐면은 남부한테 니네 돈 끈 거 다 그 채무 거절해버려라. 돈 빌렸는데 돈 갚지 마라. 이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죽고 이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이랑 똑같이 남부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도 뭐 좋죠. 국가에서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이제 매입하게 된 과정이 뭐냐면 720만 달러를 줘야 되는데 이거 참 고민이 많은 거죠. 왜냐면 돈을 또 찍어내자니 전쟁으로 너무 많이 돈을 써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이거 이해를 해줄까? 왜 당시에는 이제 저딴 섬을 왜 사냐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시면 여기 위키백과에 보시면 크림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때마침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워드 장관이 720만 달러를 헐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이는 조약을 체결한다. 이게 괜히 체결한 게 아니다. 러시아 함대를 부른 값을 명분으로 그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에서 제발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워드 장관이 그 왜 저번에 러시아에서 알래스카 사달라고 협상했던 거 그걸로 명분을 내세우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사고 나니까 대박이었던 거죠. 엄청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역사는 지나고 나서 평가가 되나 봐요. 그 이후 근본이제 부활, 은하제 폐지 등 계속 경제공황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연준이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같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중앙은행 설립할 방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경제공황을 일으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제임스 가피드 대통령 암살하는 등 중앙은행을 만드는 노력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계속 죽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요. 옛날에는 그런 CCTV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기 좋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미국의 남북전쟁의 역사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 다음에는 드디어 페드 미국의 연방준비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생겨나자마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됐는데 그 영상은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끝나고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